자, 새롭게 돌아온 쉐보레 트랙스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름이 그냥 트랙스가 아니라 트랙스 크로스오버라고 불리고 있어요. 자, 사실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 달라진 건 아닌데 일단 국내에서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라고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트랙스가 엄청나게 성공한 자동차는 아니지만 뭐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트랙스가 차지했던 비중이 꽤 크거든요. 그럼에도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역사는 조금 지우고 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이 크로스오버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어쨌든 그 이름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일단 무엇보다 디자인이 완벽하게 새로워졌습니다. 최근에 쉐보레를 관통하고 있는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슬릭이라는 컨셉입니다. 기존의 트랙스는 굉장히 작은 B세그먼트 소형 SUV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면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B세그먼트 소형 SUV 중에서는 가장 긴 전장을 가지고 있고 전폭도 가장 넓은 편이고 2700mm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높이는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비율 자체가 상당히 늘씬해지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쉐보레 SUV 모델들의 앞모습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주간주행 등과 헤드램프를 분리시켜 놓고 굉장히 날렵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쉐보레가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보도자료에서 총 21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21장의 사진 중에서 뒷모습이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앞모습은 상당히 좋아하고 이 옆모습의 슬릭한 느낌도 예쁘고 좋은데 뒷모습이 이 쉐보레 측에서도 뭐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보도자료에도 뒷모습 사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뒷모습은 그동안 봤었던 우리가 친숙했었던 쉐보레 디자인을 발전시켰다기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갖춰놓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일단 시장 반응을 조금 봐야 되긴 하지만 다소 어색한 느낌도 들고 이 앞모습과 조금 동떨어진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시장의 반응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동차가 굉장히 커지기도 했고 뭐 예뻐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무엇보다 뭐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니라 전반적인 비율이 달라지면서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가 넓어졌잖아요. 휠베이스뿐만 아니라 좌우 바퀴의 폭도 넓어졌기 때문에 뭐 주행 안정성 측면에서도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쉐보레 실내 디자인은 90년대에 머물러 있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은 굉장히 디자인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지금 트랙스 같은 경우도 최신 디자인 그리고 디지털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트랙스는 그 오토바이 클러스터를 형상화했다는 독특한 디자인의 클러스터가 적용됐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8인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11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가 연동이 돼 있고 이 애플 카플레이는 지금은 유선인데 이 무선으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뭐 디자인 그리고 디지털화 뭐 최신 트렌드까지도 반영을 하면서 이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조금 더 새롭고 좀 가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다만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2천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2,700만 원까지 총 4가지 트림으로 이 가격이 촘촘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이제 2,600만 원짜리 액티브 트림이고 2,600만 원짜리 모델의 인테리어 소재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 윗부분, 이 도어 트림의 윗부분은 보통 좀 부드러운 소재를 쓰거나 뭐 인조 가죽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뭐 우레탄 소재를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단단한 플라스틱이 적용이 되어 있고 뭐 대시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시보드에도 뭐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된 부분은 없고 전부 단단한 플라스틱들이 사용이 됐어요. 물론 보기에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쁜 구성이지만 실제로 만져봤을 때는 다소 실망할 수도 있는 인테리어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트림이 높아지면 2,600만원, 2,700만원 뭐 RS나 액티브 트림을 선택하게 되면 뭐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꾸며놓은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옵션도 굉장히 풍부해졌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사양과 북미 사양이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조금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옵션들도 넣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전동식 트렁크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국내 시장을 제외하면 이렇게 좀 저렴한 자동차에서 많은 분들이 바라지 않는 트림 중에 하나인데도
이 통풍 시트까지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에어벤트가 추가가 됐고, 뭐 여러 가지로 이 글로벌 모델이긴 하지만 이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국내에서 개발을 주도하는 만큼 국내 실정에도 맞게끔 자동차를 설계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홀드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이 쉐보레가 꽤 강조를 하던 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디자인, 편의 장비, 뭐 안전 장비는 원래부터 쉐보레가 잘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고, 가격이 좀 폭넓고 좀 2,700만 원이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 쉐보레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형차, 준중형차 가격 정책 때문에 망한 모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모델들에 비해서는 꽤나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한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쉐보레는 이 세그먼트에서 트레일블레이저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와 조금 더 차별점을 둬야 되는 모델이었고, 그리고 코나나 셀토스 이런 모델들과도 상대를 해야 되는 모델인데, 자, 어쨌든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1.35L 3기통 모델이었다면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는 1.2L 3기통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무단 변속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젠3 6단 변속기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현대차 코나나 기아 셀토스에 비해서 엄청나게 최신 파워트레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다운사이징에 있어서는 확실히 미국 브랜드 쉐보레가 앞서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코나는 2.0L 자연흡기 엔진까지도 달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작은 엔진을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이 3기통이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예전 3기통, 진짜 뭐 90년대, 2000년대 3기통과 현재 다운사이징으로 만들어낸 3기통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고, 그 특유의 진동이나 사운드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애초에 개발 초기부터 노력한 흔적들이 있고, 트레일블레이저 때도 그랬지만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도 그런 특유의 진동들을 잡기 위해서 차체 설계부터 이제 3기통 전용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는 이 작은 엔진의 그 부하가 걸리는 느낌들, 이 3기통 엔진의 그 불안전한 그 리듬, 이런 것들은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자,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 작은 엔진과 좀 6단 변속기 이 조합으로도 140마력대의 출력을 뽑아내고 있고, 무엇보다 토크가 꽤 높은 편입니다. 이제 22kgm나 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코나에 장착되어 있는 2.0L 자연흡기 엔진보다는 뭐 성능이 조금 더 뛰어나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쨌든 차가 훨씬 더 크잖아요. 차가 훨씬 더 크고 작은 엔진이 달렸지만, 그래도 고속으로 달릴 때 가속되는 상황에서는 뭐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정도로 이 토크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서는 크게 불편을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뭐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에서 추월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조금 더 높이는 상황이 됐을 때는 다소 부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멈춘 상태에서 속도를 높이는 거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뭐 변속기도 그렇고 엔진의 토크도 초반부터 이제 많은 힘을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아쉬움이 느껴지진 않지만, 고속에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빠르게 추월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더 내는 상황에서는 자, 엔진 회전수도 굉장히 좀 급격하게 높아지는 편이고, 이 초반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순간적인 반응도 좀 다소 떨어지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확실히 시속 90km 이상에서 가속할 때는 가속 페달과 엔진, 사운드 이런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시속 80km 정도에서는 이제 1500rpm 정도를 사용하고, 시속 90에서는 1750rpm 정도까지 높아집니다. 그런데 시속 80에서 90까지 가기 위해서 가속을 하는 상황, 여기서 변속기가 조금 더 다단화되어 있다면 좀 촘촘하게 기어비가 세팅이 돼서 변속을 더 빠르게 해줄 것 같지만, 일단은 2000rpm을 훌쩍 넘길 때까지 이제 변속기가 끌고 가면서 이제 힘을 전달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뭐 이런 것들은 CVT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작은 엔진이
꾸준하게 힘을 보내줄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필요할 때는 다소 아쉬운 느낌들도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너무 이 과도하게 엔진 회전수를 높이 쓰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돼 있고, 이 차선을 인지하고 스티어링 휠을 살짝 돌려주기까지는 하는데, 이 꾸준하게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유지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뭐 국산차를 보더라도 뭐 캐스퍼 같은 경차도 이 스티어링 휠에 핸들 마크가 있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굉장히 좀 풍부하게 들어가는데, 자,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차선을 이탈하지 않게는 해주고 유지를 계속해서 해주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파워트레인의 변화보다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이전 트랙스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조금 달라진 부분은 사실 승차감 영역일 것 같아요. 일단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퀴 사이 거리들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조금 더 안정성이 높아진 고속주행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 승차감 측면에서도 이전 세대 B 세그먼트 소형 SUV, 트랙스도 그랬지만 좀 단단한 느낌이 있거나 혹은 굉장히 통통 튀는 느낌들, 어찌 보면 소형차가 보여주는 그 전형적인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이 듭니다. 자, 과거에는 쉐보레 차량이 특히 그러기도 했지만 굉장히 단단한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이 옹골진 느낌이 뭐 스포티하게 주행하기는 좋을지 몰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방지턱을 넘어가거나 뭐 도로 이음새를 지나갈 때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때도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확실히 유연해졌습니다. 이 불규칙한 노면을 지날 때 반응하는 모습도 생각보다는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크기가 좀 커지다 보니까 이 세그먼트를 어떤 식으로 나눠야 될지 조금 혼동이 오기도 하는데, 이 승차감뿐만 아니라 이 차음 글라스도 적용이 돼 있고, 자유로, 저희가 굉장히 자주 시승을 하는 곳인데 자유로를 지날 때도 뭐 이 정도 소음이면 꽤 준수한 편입니다. 사실 이 정도 세그먼트의 소형차들이 뭐 이 정도의 정석성을 보여주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 액티브 모델에는 18인치 휠이 들어가고 RS 모델에는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18인치 액티브 모델에는 전부 이제 구디어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었고, 사이즈는 둘드로 5 18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었고, 19인치 모델에는 컨티넨탈의 프로 컨택트 타이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평평빈은 이제 18인치랑 조금 다르고요. 어쨌든 이 쉐보레에서도 액티브는 조금 더 활동적인 모델, 오프로드도 갈 수 있고, 물론 4륜구동 시스템이나 그런 장비는 없지만 그런 뭐 캠핑이나 뭐 다양한 활동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제작을 해놨고, RS 모델은 이 차가 얼마나 스포티하게 달릴 수 있을지는 살펴봐야겠지만, 자, 기존에 이 쉐보레가 보여줬었던 그 RS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갖춰 놓았습니다. 사뭇 디자인도 조금 다르고 뭐 옵션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외관 디자인은 액티브 모델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이 19인치 휠 디자인은 RS 모델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RS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범퍼에 약간 매기 수염처럼 이렇게 장식이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거슬리기도 하고, 이 리어 범퍼 하단 부분 그리고 뭐 반사판 이런 디자인도 조금 다른데, 뭐 그런 것도 액티브 모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이제 미국에 이미 수출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인기가 꽤나 좋다고 합니다. 과연 이 차가 진짜 엄청난 극찬을 받을 정도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따로 시승차를 섭외하고, 우리나라에 쟁쟁한 경쟁 모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델들까지 다 섭외를 해서 뭐 다양한 테스트도 진행을 해보고 느낌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고요.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